자, D&D 파마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지금 D&D 파마텍이 현재 72,000원대를 좀 찍고 있는데, 지금 뭐 어제 급락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서킷 브레이커 12가 1단계까지 지금 발동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서 지금 지수가 좀 8% 이상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 매매 중단이라던가 뭐 이런 외부적인 악재가 들어와 주면서 지금의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이런 악재보다 좀 중요한 게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충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업 분석보다도 공포가 먼저 작용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지선도 이미 좀 무너졌고, 그러면서 우리 개인분들의 심리가 어떻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은 우리가 망가진 날이 아니라 던질 게 다 던진 날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오히려 기회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주분들께서 많이 좀 매도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매도로 해서 안 돼요. 왜냐?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악재가 소화가 됐을 때, 그러면 다시 한번 회복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주주님들 우리 모두 힘내자고 아래 댓글로 화이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좀 이런 보셔야 될 게, 지금 9만 원대에 대한 지금 매물대 이탈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중개적인 이런 추세가 지금 완전히 이탈이 됐고, 완전히 지금 그동안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이런 박스권까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락은 종목에 대한 매도가 아니라 지수에 대한 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 알고리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강제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기업 평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리스크적인 해피를 보여주면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지금 최근 상승 이런 횡보 추세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기관과 외인들이 같이 보여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관들은 지금 이런 저점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핵심일 수밖에 없겠고,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의 지금 패닉장에서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를 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지금 얘네들은 감정으로 매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급락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위험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얘네들한테 입장에서는 충분히 싸다라는 거죠. 오히려 얘네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면서 추가적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분들 지금 같은 장에서 매도하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누가 다 받겠냐?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바탕으로 이런 외부 악재가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을 때, 그때 얘네들은 오히려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사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이런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겠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준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업의 가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없다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 하염없이 하락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업적인 가치가 이미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하락장에서 외부적인 악재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뭐죠? 아까 공포로 우리가 뇌동매매라고 하죠. 뇌동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지수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때 던지지 않으면 언제 던지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기회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외부 악재가 소화되면요, 프로그램 매도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다시 안정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패닉 물량이 소멸되면서 하단 매물이 응축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다시 되돌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같이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인데 금요일 날 장이 마감되잖아요. 우리가 내일 같은 경우 우리가 강한 추세가 좀 나오기 십상입니다. 왜냐?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내일 서킷 브레이커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해소가 되는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 기준이라던가 상승이 왔을 때 기회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영상에서 좀 담아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영상에서 타점을 좀 잡아드렸는데 이런 흐름들이 보통 장중에 이렇게 장중에 나오다 보니까 좀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좀 타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 조정 기준선으로 해서 이탈이 좀 나오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본격적인 주요 매물대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기간의 수급이 통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지 그리고 장중에 호가창을 봅니다. 호가창을 보면서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그런 것들 가짜 상승인지 진짜 상승인지를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실 수 쉽게 한 30분 전후로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 라고 인증 전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 인증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 내동매매 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기준과 함께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 타점이라던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기준점을 기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이 좀 불안하다고 해서 지금 같은 장에서 포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느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이평선이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장기선도 있고 단기선 3일선도 있고 3일선 노란색이거든요. 주황색 선, 5일선, 생면선이라고 하죠. 21선, 뭐 60일선 이렇게 있는데 중장기 선들 이런 선들마다 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어디를 지지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어떤 단기선이라든지 장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만들어 가느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평선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가면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같이 뭐 서킷 브레이커 뭐 이런 재료들까지 좀 보면서 제가 타점을 좀 잡아드리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D&D 파운텍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았는지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평선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와 좀 장기가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서 수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급 주체가 누구이냐?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재료가 있는지 아니면 하락을 시켜주는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옵션을 보여드리면 이날 제가 잡아드렸던 문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월 5일이었습니다. 하나오션 11만 8천 원에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14만 5천 원에 기간 매집 포착됐고요. 정배열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5분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이날이었어요. 이날 1월 5일 날 11만 4,900원의 시가를 시작했죠. 근데 저는 11만 8천원에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이 1월 5일 이 자리였느냐 여기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시장은요 그때 조선 테마로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미 해군 이 MRO가 좀 중요한데 이게 왜 크냐면요. 지금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 보수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건데 여기에 앞으로 북미항에 대한 함정 수출까지 말이 나오면서 기대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졌었던 때였는데 그게 바로 1월 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차트를 좀 보시면 자, 그 전에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깨질 자리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그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금요일 장 마감했을 때 좀 매수세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전날 매수세를 좀 확인하고 이날 1월 5일 날 좀 잡아드렸었는데 자, 월요일 시초부터 호가창에 매수 대기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별에 대한 확산의 초입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요. 눌림에서 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을 조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채우는 자리로 보면서 다음 상승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나오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GST인데요. G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수익보다도 대응이라는 게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렸었냐면 보시면 지금 뭐 1월 6일 화요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는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GST 형 구간에 대해서 전략 매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격 과열 및 매도가 수급합니다. 수익에 대해서 좀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당시 언제였는지 보시면요. 1월 6일 이날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날 당시의 시장은요. 엔비디아발 열풍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죠. GST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액체 냉각. 그런데 다들 많이들 체크하시는 게 이 액체 냉각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재료가 좋을수록요, 가격이 먼저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차트가 딱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이평선의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면서 좀 벌어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흐름이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이런 상승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때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에 좀 매도 물량이 심상치 않게 나오면서 자, 이때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체가 한 번 더 정반대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래서 기대가 최고조일 때 한 번쯤 정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보시면 그날 캔들을 보시면 캔들도 영망치의 흐름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우리가 위에서 팔고 아래서 다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욕심 부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챙겨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키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수익은요, 결과적으로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좀 쌓여야지. 그래야지 수익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입니다. 자, 이건 솔직히 구조가 좀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시면요. 1월 23일 금요일 날 잡아드렸죠. 그래서 ABL 바이오 18만 8천 원 부근에서 우리가 목표가 24만 5천 원대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물 소화가 끝났고요. 한 번쯤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3일 날을 좀 보시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시가 18만 원에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다는 겁니다. 뭐 당시 글로벌 제약사들이 BBB 이 BBB 내혈관 장벽이라는 투과 기술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었고 지금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산업적인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상한 점은 이거였습니다. 전날 좀 가격이 밀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날 밀렸지만 급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물대 소화가 좀 길었었는데 특정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지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날 영망치형의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60일선 지지를 받는 걸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승 리듬이 붙었죠. 이런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좀 전에 잡았던 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큰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수익을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확실한 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안전함이 운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기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0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타점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구조를 만들어지는 이유, 뭐 지수, 코스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아무리 이런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나오는 그 가치를 무시할 수가 없다. 가치가 없는 기업한테는 악재가 나오면 악재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돼요. 하지만 기업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 악재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오히려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적인 가치 그동안 좀 중요하다라고 다들 알고는 있지만 사실 기업적인 가치, 재정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좀 집중을 하고 있죠. 파이프라인 집중적인 기업인데 그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매출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얘네가 보통 연구 개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매출이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연구 개발에 대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바이오 특성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얘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연구 개발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연구 개발이 몇 천 가지의 이런 가지의 수를 대해서 계속적인 실험을 하다 보니까 연구 개발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새는 뭐 AI로 대체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한 건 현금성 자산과 함께 R&D에 대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은 지금 단기 운영에는 좀 무리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보유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채 비율도 그렇다고 또 과제하지도 않아요. 부채 비율도 적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PER은 이런 적자 구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적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PER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지금 같은 종목 우리가 실적주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그래서 지금 바이오는 시장 리스크에 가장 먼저 맞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그러면서 이런 공포가 진정이 되면 반등에 대한 탄력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붕괴가 아니라 시장 패닉에 대한 할인 구간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할인 왜냐? 추가적인 지금 충분히 저점이라는 거예요. 기관들한테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지금 이런 기회를 나중에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율이 가도하고 하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 대해서는 구조에 대해서 점검을 필요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기회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이런 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나오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D&D 파마텍 이런 추가적인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의 지수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코스닥이 지금 다 하락장이다. 그래서 이런 외부 악재만 추가적으로 해소가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D&D 파마텍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타점 다시 안내 드리면 지금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타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기준 같은 것들을 드릴 테니까 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D&D 파마텍 이런 외부 악재가 사라졌을 때 기업적인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만큼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좀 중요한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